자, 알파 교재 숙제에서 페이지 45에서 1-2번 질문이 나왔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시게 되면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라는 직선 두 개가 보이시는데 문제는 이 두 직선의 하고 뒤에 연결해서 교점을 지나는 그리고 원점에서의 거리가 1인 누구에 대해서 직선에 대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직선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이 직선은요. 여기에 교점을 지나요. 그러면 직선이라는 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점 하나는 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그 점을 먼저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해 주세요. 그러면 더하시게 되면 3x는 3, x가 1이겠죠? x가 1이니까 y는 자연스럽게 3이 되시겠고요. 여기 있는 점이 1,3이라는 걸 찾았어요. 근데 더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은 안 줬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 1,3을 지나는 미완성인 직선을 일단은 만들어 쓸 겁니다. 뭐 자연스럽게 그냥 쭉 쓰시면 되니까 이걸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겠니? 자, 그런데 이 친구가 1,3을 지나는 선풍기 같은 친구야. 1,1, 2, 3을 지나는 선풍기 같이 기울기가 누군지 모르는 친구인데 뭐래요?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봤더니 자, 거리를 재봤더니 라고 이야기하면 그 거리는 무슨 거리인 거죠? 수직거리인 거죠. 그러면 이 수직거리 디스턴스가 누가 나왔으면 좋겠대? 1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1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거리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죠. 자, 저식을 전개해서 다 우변으로 정리할 거예요. m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더하기 3. 그러면 걔는 0입니다. 자, 이 직선과 0,0까지 사이의 디스턴스는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면 공식 발동하셔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암기되어 있나요? 자, 바로 될까요? a, b. 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거리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0을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1입니다. 까지 나오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절대값 가리킬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m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뭐 뭐든지 간에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 마이너스로 전체를 묶으신 다음에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걸 무조건 플러스로 바꾸는 작업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틀릴 일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봅시다. 루트 m제곱 더하기 절대값 m-3으로 진행해달라는 말이에요. 자, 곱해서 올리시게 되면 절대값 m-3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 자, 이제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제곱을 할 건데 자, 제곱하는 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십니다. m제곱 더하기 1. 자, m제곱 날라가시겠고요. 자, 6m이라는 친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 m이라는 친구는 3분의 4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와서 3분의 4라는 친구를 써가지고 탕탕탕 y는 3분의 4x.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3분의 4를 쓰니까. 더하기 3분의 5 이제 이렇게 쓰고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틀렸대. 그러면 얘들아 생각이란 걸 딱 해봐봐. 뭐 왜 틀려요?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자, 잘 봐요. 원점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이 3분의 4라고 하니까 적당하게 한 어떤 느낌? 이러한 느낌에서 이렇게 거리가 1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도 있냐면 여기에 x좌표가 뭐예요? 1이죠. 그러면 이렇게 뻗어버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1입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렇잖아.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지금 직선이죠. 근데 이 직선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우리가 구하는 이 친구로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잖아. 왜죠?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받침대를 생각했을 때 x의 차가 0이잖아. 분모에 0 들어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 없는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온 게 누구예요? 얘죠. 얘가 나온 이유는 뭐야? x 앞에 있는 요 개수가 0이면 이렇게 죽어들어 버리죠. 근데 여기는 이 y 앞에 그런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죽어? 못 죽어? 못 죽지. 이번에는 여기 b가 죽어버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는 지금 식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 그림을 보고 판단해서 한 번 더 써주셔야 돼. 저 직선의 방정식은 누구야? x좌표는 1인데 y좌표는 뭐든지 다 돼요. 그럼 뭐라고 쓰는 거야? x는 1. 이해되겠니? 한서 얘기 되시겠어요? 이해? 직접 그려보시면 이 직선의 이름은 뭐라고요? x는 1. 선생님 y 어디 갔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약간 무조건 승당밖에 못하는 친구야. 어디 가자? 그래, 가자. 물어보지도 않아 어딜 가는지. 뭐 당연히 같이 놀고 나 챙겨주니까 좋아서 다 오케이를 해. 그럼 나중에 얘는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데 어디 가자라고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겠어? 안 물어보지. 무조건 오케이를 줄 거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x는 1이면 지금 여기는 y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축이 두 개인 상태에서 무조건 y에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데 y가 없다라는 건 뭐야? y를 다 쓰겠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야. 이해 되시겠어요? 그럼 x는 1이라는 건 y가 없는 게 아니고 y가 뭐가 되는 거죠? 다 된다. 1,0, 1,1, 1,2, 1,3분의 5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이런 거 다 되는 거야. 그걸 이어버렸더니 그런 친구들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x는 1.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은 뭐라고 불렀죠? y는 이라고 불렀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앞으로 뭐라고 부르면 돼? x는. 기억하세요? 끝. 페이지 47페이지에 3-2번. 자, 이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넓이를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2고요. B라는 친구는 3,-3. 그 다음에 C라는 친구는 A, -1. 자, 여기는 지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죠. 자,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몇이라고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 문제? 8이야. 자, 8이에요. 0,2, 3,-3, A, -1. 자, 그러면 한번 적당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0,1, 2 여기 A점 1, 2, 3 1, 2, 3 여기가 B점. C점은 얘들아 Y좌표는 -1로 정해져 있지만 X좌표는 정해졌어요? 이거 모르는 친구지. 그러면 -1이지만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지금 내가 여기에 점선을 이렇게 -1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위에 어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럼 우리 적당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넓이가 8이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뭐 혹시 몰라서 한 여기쯤에다가 C라고 잡아볼게요. 나쁘진 않죠. 자, 그럼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이 넓이를 구해서 8이 되게 만드는 A 값을 구하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점 3개 중에서 2개는 확실하게 알려줬죠. 자, 알려준 친구를 밑변으로 잡는 게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2점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얘가 누가 된다고요? 얘가 밑변이 돼요. 그럼 밑변이 되면서 난 2점을 알려줬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C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쭉 내려서 수직이 되게 만들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넓이가 8이 되게 높이만 세팅해주면 얘기가 끝나는 거겠지. 여기까지 생각은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가보자. 일단은 두 가지를 구해야 되니까 가봅시다.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 자,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X의 차의 제곱, 그 다음 Y의 차의 제곱. 그러면 루트 34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그었을 때 얘를 H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H라는 친구는 뭐예요? 높이, 그리고 이 직선에서 점까지의 디스턴스. 자, 그러면 가보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4 곱하기 CH, 높이의 길이가 누군지 모르지만 8, 넓이까지 해서 8까지 나오시겠죠? 자, 양변에 2 곱하면 CH의 길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겠죠. 저 혹시 뭐 계산 틀린 거 있나요? 지금 문제 풀면서? 아직 없죠.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가봅시다. 두 번째, 직선 AB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직선 AB의 방정식을 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일단 기울기부터 구해보죠. 자, X의 차분의 Y의 차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써도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한 점 0,2를 지나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더더욱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겠죠. 자, 양변에 3을 곱하시고요. 우변으로 다 넘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x 더하기 3y 마이너스 6은 0. 직선 만들었죠. 그 다음에 a,1에서의 디스턴스가 루트 34분의 16입니다. 라는 거를 활용해서 a 구하러 가볼게요. 이제 공식에만 넣으면 이제 답이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가보자. 25 더하기 9니까 루트 34 분의 절대값 a하고 1을 더하니까 5a 마이너스 3. 이게 뭐가 된다고요? 루트 34분의 16. 답에 거의 다 왔죠? 자, 그럼 분모는 똑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 절대값이 있는 분자만 보면 되는데 5a 마이너스 3이 16일 때와 5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일 때 두 가지가 되시겠죠. 맞아요? 자, 갑니다. 19네. a는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어? 5분의 19 하나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13이네. 5분의 마이너스 13. 이렇게 해서 A값 두 개 찾아낼 수 있겠죠. 넓이가 이렇게도 된다면 여기 어딘가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답이 정수야? 정수가 하나도 아닌데? 뭐가 잘못된 거지? 어디서 잘못된 걸까, 얘들아? A점이 0,2, 3, 마이너스 3, 5x 더하기 3y 마이너스 6, 0,2. 그러면 A,1 문제될 거 없잖아. A,1 5a 마이너스 3. 아, 여기서 제가 잘못 썼군요. 저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써놓고 a 밥팅. 자, 요것만 정정할게요. 마이너스 1로 바꿔 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아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9가 되시겠죠. 그럼 정정하시면 여기가 9로 바뀐 걸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그럼 넘어가게 되면 25니까 a는 뭐가 돼요? 5 되시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니까 5분의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정수가 되는 건 누구밖에 안 돼? a는 5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베타 페이지 26페이지에 86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별표 하나는 주고 갑시다. 자, 이건 시험 문제에 내년에 분명히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문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수 K에 대해서 원점과 또 원점하고 한 칸 띄고 직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이 원점하고 이 직선 사이에 거리를 fk라고 표현했을 때 이 fk가 나올 수 있는 최대 맥시멈 값은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이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친구에 대한 해석과 이 친구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얘는 웬만큼 잡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묶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을 보게 되면 야, 너는 그러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위의 점이면서 동시에 x는 y 위의 점인 즉 4x는 4가 되는 x는 1이면 y는 1 즉 교점이 1,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바로 오시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럼 네가 누구야? 1,1을 반드시 지나지만 기울기는 몰라. 그래서 선풍기 같은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친구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계속 달라지겠지. 왜냐면 이 친구가 누군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얘가 미정이니까. 얘가 미정이니까 얘 때문에 계속 얘가 움직이면 거리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거리 중에 K에 의해서 바뀌는 거리 중에 최대값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가 0,0이죠. 맞아요? 자, 좀 큼지막하게 1,1을 여기에다가 1하고 1을 접어볼게요. 자, 저식의 의미가 뭐야?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뭐 심지어 아까처럼 하게 되면 이렇게도 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는 선풍기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려지면서 K 값에 따라서 계속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사실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원점에서 거리를 구해보려고 노력해 볼 텐데, 이렇게 할 때는 수직거리를 잡았어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 거리가 최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논리적으로 답해야 되잖아요.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로는 먹혀 안 먹혀? 안 먹히겠지. 자, 그럼 봐봐요. 요 정점을 기준으로 움직였을 때 원점하고 얘를 이으면 여러분들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그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중에 가장 긴 건 누구야? 빗변이지. 그러면 이 거리가 삼각형의 변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살짝 더 작아져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한 번 뭐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또 삼각형을 만들어봐. 얘보단 얘가 더 길잖아요. 맞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 여기로. 자, 수선의 발을 이번에는 이렇게 내렸어요. 야, 많이 길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빗변보다는 짧죠. 근데 제가 지금 3번의 수선의 발을 내려봤잖아요, 여러분들아. 기울기는 지금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가는 중에 지금 수선의 발이라는 친구가 처음에는 이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쯤이 있어서 세 번째는 이쯤이 있었어요. 점점 어딜 향해 가고 있어? 요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점점 정점에 향해 가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좀 해봐봐.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분명히 빗변의 길이보다 높이들이 짧은데 최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내가 아이디어를 바꿔서 여기에서 정점이란 친구하고 수직이 되게 K를 만약에 잡는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디스턴스는 곧 이 정점까지의 거리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수직거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죠. 빗변 그 자체가 됐으니까. 그럼 더 이상 길어질래야 길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에서 선풍기와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직 거리가 최대가 됩니다. 근데 어떤 수직이죠? 밖의 점하고 정점을 이은 거리가 수직이 되는 친구. 그러면 거리 구합시다. 당연히 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울기 구해주세요. 자, 기울기. 0,0에서 1,1까지 기울기가 1이었죠. 수직은 뭐예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1,1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입니다까지 묻지 않은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되시겠니? 그럼 그때 K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K값 구하는 건 문제 안 되시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이게 86번에 대한 질문이고. 한소야, 그 혹시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니? 여기 수선의 발이 이렇게 이게 만약에 투투투투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 거리를 찾으려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 거 아니야. 탐험하듯이.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이 내려지면서 점점 길어질 때 여기에 찍힌 점들이 점점 토로로로로로로 가까워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야, 삼각형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그 자체가 되면 가장 길 텐데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어? 잠깐만, 이게 뭐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근데 점도 무시무시한데 다행히도 4개의 점 중에 미정계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근데 주려면 좀 정수로 이쁘장하게 주지. 자, 그러면 우리 최대한 노력해보자. 그래프를 이쁘게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0,2분의 5니까 요만큼을 한 칸으로 잡을게요. 0,2분의 5니까 여기쯤을 A라고 잡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을 B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여기를 C점 정도 잡고요. D점은 둘, 여기를 D점 정도 잡아서 이어봤더니 요러한 친구가 나왔어. 야, 약간 느낌상 평사 느낌도 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기울기가 같은지만 확인해보면 되겠죠. 마주보고 있는 친구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면 당연히 평행사변형이겠지. 그럼 평행사변형이라고 확신이 딱 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밑변 접고 거리 접고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가정이라는 걸 해봐. 야, 네가 만약에 평사라면 나는 일단 AB, CD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AB의 기울기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빼면 2분의 7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4분의 7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네. 자, CD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죠. CD의 기울기는 어디 갔어? CD. 그럼 빼면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7. CD에 2분의 빼니까 맞나봐. 어떡해. 얘도 기울기 4분의 7이잖아. 자, 그러면 AD의 기울기를 구해봐. AD의 기울기는 뭐 나와요? AD의 기울기는 4분의 2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 그럼 BC의 기울기는 뭐야? BC의 기울기 4분의 얘도 마이너스 8분의 1이네.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가 되시겠죠. 맞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지만 일단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신 다음에 BC의 거리도 구하신 다음에 D점이나 A점에서 뭐 하시면 돼요?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높이가 만들어지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제가 계산은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계산은 더 이상 안 할 건데 뭐 우리 이걸로 직방 만들고 거리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구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평행사변형으로 가정을 잡았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는 평행사변형이 아닐 수도 있잖아. 만약에 사각형의 4점을 알려주는데 그 4점이 엄청 못생긴 친구야. 막 이딴 식으로 그려져 있어. 4점은 알려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해보래. 얘는 평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는 큰 걸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각형의 넓이는
중학교 때도 공식을 배웠지만 중학교 때 공식 사각형의 넓이는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하시는 거에 2분의 1이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사각형의 넓이, 뭐든지 다각형의 넓이를 가려면 삼각형으로 일단은 뭐 해주세요? 쪼개주세요. 사각형의 넓이를 직접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삼각형으로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삼각형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뭐 둘 중에 하나의 대각선이 필요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아 A, B, C, D의 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각형의 넓이를 갈 거예요. 평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간에 이제 대각선 하나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 직방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럼 뭐 하면 돼? A에서 여기까지 디스턴스. 근데 여기 있는 삼각형도 밑변을 BD라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C에서의 뭘 구하시면 되는 거죠? 쭉 와서 디스턴스. 그럼 삼각형 하나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또 하나 구하셔서 요 넓이의 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평행사변형이 아닌 어떤 사각형이라면 무조건 일로 오셔야 되고요. 지금은 평사라는 걸 확인하고 갔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윗변 곱하기 높이 가셔도 됩니다. 어려운 부분 있나요 혹시? 한세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니? 명희야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 평사를 모르더라도 문제 없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9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안 물어봤구나. 명희야, 이 질문의 의도가 넓이를 구해봤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아니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못 찾았다라는 거야?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아, 그 방법은 맞은 것 같아? 그럼 계산은 다시 해봐. 자, 95번에도 별표 하나 주시고요. 방금 전에 한 게 94번이었죠? 자, 95번 별표 하나 주시고요. 자, 일단 직선이 두 가지가 있대요. 자, x-2y 더하기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2x 더하기 y-1은 0이래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 한대요? 2등분을 하겠대요. 그 중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친구를 찾아서 어쩌고 저쩌고 해달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자, 보시지요. 우리가 배웠는데 잘 안 써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요 두 직선을 한번 이쁘게 포개보자. 포개신 다음에 분수처럼 두 개를 갈라주시고요. 그러면 개수가 다 보이시죠? 그러면 그 개수를 가지고 따다가 쓰는 거야. 요렇게 말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친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뒤에 있는 두 친구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얘네들은 누구 담당한다고 가르쳤더라? 기울기는 다르는데 뭐는 같아요? 절편은 같다라는 거죠. Y절편은. 그러면 선생님 뭐 직선 두 개가 기울기가 다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양수,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 직선 두 개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이라는 친구가 요렇게 같은 각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같은 각인 거 보이시죠? 그럼 각의 2등분선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걸 각의 2등분으로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엔 여기서 각을 2등분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셨을 때 그 중에 무슨 친구를 찾자고 그랬어? 음수인 친구 찾자고 그랬지, 기울기가. 그럼 나는 일단은 이 두 개를 구해놓은 다음에 얘다라고 가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이 구하는 과정이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기에는. 근데 그림 이해는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자, 요거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요각하고는 지금 동일한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 알파는 총 몇 번 들어갔어?
4번. 베타도 4번. 전체 한박분은 몇 도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라는 거예요? 90도. 그럼 여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우리들은 서로 수직 관계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니? 자, 이제 구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러 가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의 이등분선을 한 큐에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교점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교점이니까 선풍기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 선풍기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데 그거에 딱 맞춰서 반띵 할 때 지나가는 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건 나도 모른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타이밍을 잘 맞췄다가 반띵할 때 탁 스톱 하면은 좋겠지만 그러기가 쉬워요?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언제나 수학은 논리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대충 얘기해서 진행이 될 것 같았으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지도 않았지. 완전히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를 탁 제시해서 야, 이걸 만족하면 그거가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들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얘하고 얘의 각은 동일한 건 당연하겠죠. 그러면 그 직선이 누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직선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보이시겠니? 자, 그럼 봐봐.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요각 지금 다 동일한 거 아시겠죠? 그리고 빗변을 공유하고 있잖아. 위아래에서. 그럼 무슨 삼각형? 뭐예요? 서로 삼각형 두 개는 합동. 그럼 여러분들아, 문제가 뭐냐면 이 점이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모르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 자, 잘 봐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에 PA, B라고 잡았다고 생각해 봐봐. 나는 누굴 찾고 싶은 거야?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근데 방금 보여줬잖아. 그 점들은 직선과 직선 사이에 디스턴스를 그으면 이 거리가 서로 뭐 한다고요? 같을 수밖에 없다고 지금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자, 쫄지 말고 편안하게 갖다 써. 누굴요? 평면 위의 점 아무나 갖다 써도 돼. 그리고 직선 두 개는 당연히 갖다 써야 되니까 x-2y 더하기 1은 0이라는 친구하고 2x 더하기 y-1은 0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 뭐 하시게요? 뭐 하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구해야지. 아니 a, b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좀 기다려봐. a, b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2b 더하기 1 이게 뭐야? 이게 디스턴스지. a, b에서 직선까지 디스턴스 하나 나왔죠. 또 해. 또 해요? 루트 5분의 ab 절대값 2a 더하기 b-1도 뭐예요? 디스턴스가 되시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디스턴스가 뭐 해줘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생각은 못한 것 같은데 루트 5분의 절대값 a-2b 더하기 1과 루트 5분의 2a 더하기 b-1이 같다면 분모가 동일하니까 분자만 지켜봐도 되죠. 근데 절대값은 절대값이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중학생들에도 그건 할 텐데 절대값은 절대값이야는 뭘로 가라고? a는 b야 또는 a는 마이너스 b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가볼까? a-2b 더하기 1은 2a 더하기 b-1이야 하나.
a-2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 하나. 그럼 이제 뭐 하고 싶어? 한쪽으로 다 밀어서 정리하고 싶지. 그럼 정리를 해봐봐. 정리하게 된다면 선생님 넘어가게 되면 얘는 일로 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왼쪽에다 쓸까? 넘어가면 a, 넘어가면 3b, 넘어가면 마이너스 2, a, 그 다음에 넘어가면 3b, 넘어가면 마이너스 2는 0. 이게 뭐야? 이게 각의 이등분선 중에 하나가 나오신 거죠. 얘도 해볼까? 근데 이번엔 네가 일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3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올라. 여기 지금 부호가 똑같죠? 그치? 그럼 끝났네. 0.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중에 나는 선생님 직선인데 왜 AB가 있어요? 그건 내가 여기를 AB로 잡았기 때문에 AB가 나온 거죠. 여기를 내가 X, Y라고 잡았다면은 저식도 뭐라고 나왔을까요? X, Y로 나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직선인데 어떤 직선이라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인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난 아까 문제에서 뭐 찾아달라고 그랬지? 두 개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 양수라 탈락. 답은 너다. 그럼 여기다 답이라고 딱 쓸 때 A, B라고 쓰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 슬쩍 바꿔. X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이렇게 바꿔.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말을 길게 했지만 실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선 두 개 있었죠. 직선 두 개가 있었고 평면 위에 아무나 될 수 있는 점 하나를 잡았죠.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합동이니까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는 반드시 동일합니다 라는 거. 오케이? 그럼 반드시 동일합니다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직선 두 개를 뽑아내는 것까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 기울기 몇이야? 얘 기울기는 몇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수직관계도 맞잖아요. 빼박이죠 완전히. 그럼 직선을 구하세요. 두 개. 직선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거 구하세요. 예. 선생님 근데 어느새 또 XY로 바꿨었대. 그러면 아니 원래의 우리가 점의 이름표는 XY였으니까. 제가 요거를 A, B로 잡아서 좀 혼동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XY로 잡아도 혼동이 있었을까? 왜? 여기도 XY니까. 그래서 A, B 여기를 안 겹치게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합법이에요 저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걔도 별표 하나 주시고요. 선생님 아까랑 비슷한 것 같아요. 플롯이 비슷하니까 약간 표절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표절은 표절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수선의 발을 각각 A, B 이번에는 수선의 발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 없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PA라는 친구의 길이와 PB의 길이는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PB가 긴 거야? PA가 긴 거야? PA가 긴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딱 보시게 되면 이 길이의 2배가 저입니다 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또 보시면 기울기가 다른 직선 두 개가 적당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조금 전에 문제는 각의 이등분선이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그었는데 그 그은 길이의 길이비가 P에서 B까지 그은 게 P에서 A까지 그은 길이의 반띵. 맞아요? 그럼 여기의 길이비가 1이라면 여기의 길이비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점들은 B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여기의 삼각형의 길이비가 1대2인 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K라면 여기는 뭐가 되시는 느낌이죠? 2K 이런 느낌인 거지.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건 그림상으로만 보여드리는 거고 실상은 이 식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자, 갑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 식이죠. 이 친구가 Y는 EX라고 써야 되겠구나. 자, EX-Y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고요. 이 친구가
x 더하기 2y 더하기 2는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A점이 어디에 수선의 발이야? 여기서의 수선의 발이야? 여기서의 수선의 발이야?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A, B가 수선의 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럼 수선의 발이라고 점이 딱 떨어졌는데 B가 이 수선의 발이야? 아니면 B가 이 수선의 발이야? 문제 뭐라고 안 써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그게 순서에 맞춰서 수선 각각 A, B라면 A가 어디에 수선의 발이야? A가 여기에 수선의 발이고 B가 이 수선의 발인 게 지금 순서상 맞잖아요. 준 거야 그거 지금.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는데 나 또 한 번 A, B라고 잡을게. 얘가 누구니? 그러면 얘는 아무나 다 되는데요. 여기 저기 저 멀리도 다 돼요. 그런 애들 갖다서 뭐 하려고요? 아이 잘 보세요. 자, PA의 길이 갑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바로 쓰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루트 5분의 절대값 2A-B 더하기 1.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PA의 길이라고요. 자, PB의 길이는요? 라고 이야기하면 PB는 이렇게 되니까 얘도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2B 더하기 2입니다. 까지 올 수 있겠죠.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PB죠. 근데 문제에서 PA는 2PB라고 했으니까 같아지려면 여기다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 되겠죠. 그럼 끝난 거야. 이렇게만 잡을 수 있으면 끝난 거야. 이거 어려웠어요. 지금 오는 길이? 각의 이등분선도 그렇지만 들어서 뭔 소리 하는지 대충 윤곽이 그려진다 하게 되면 지금 이 설명이 어려울까요, 지유라? 아니죠. 자, 그러면 얘들 이제 마지막 뭘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직선을 구하라는데 이것도 2개예요? 2개야. 이것도 수직이에요? 이것도 수직이야.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도 1대2의 길이비가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니? 그렇잖아요? 얘하고 적당하게 수직이 되게 그리게 되면 얘 맞죠? 적당히 이렇게 그리게 되면 뭐 그림이 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잡은 친구하고 이렇게 잡은 친구의 길이비도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1대 2가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요거는 수직 관계이고 답은 일단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하러 가자. 선생님 분모가 똑같다고 하셨죠? 그럼 분모 안 봐도 되죠? 그럼 절대값 2A-B 더하기 1은 2배의 A 더하기 2B 더하기 2인데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웠나? 여기 있었는데 절대값 A는 B 이거 어떻게 푼다고? A는 B 한 번, A는 마이너스 B 한 번, 2번 푸세요. 갑니다. 2A-B 더하기 1은 2A 더하기 4B 더하기 4 하나. 자, 칸이 없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여기 밑에다가 2A-B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 하나. 그럼 직선 2개 나올 준비 됐니? 여기까지 오는 길 혹시 문제 없이 올 수 있겠니? 자, 그러면 문제에서 혹시 x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일단 구하러 가봅시다. 뭐야? 2a가 사라지네? 뭐야? 5b는 마이너스 3이네? 그럼 b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일단 하나 구했어. 넘어가봐. 4a 더하기 3b 더하기 5는 0이네. 2개 만들어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직선은 x, y라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a, b 어떻게 할 거야? 여기까지 왔어? 은근슬쩍 아무도 못 보게 a는 x로 b는 y로 바꿔줘도 돼. 이게 공식 입장이야.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5분의 3 끝. 얘는 4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 끝. 이렇게 2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배울 거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 원이라는 친구는 곡선이죠. 좀 특이한 친구. 왜 특이해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몇 가지를 해봤는데 컴파스를 이렇게 돌리면 원이 되죠. 컴파스는 내가 벌어진 정도를 조절한 다음에 바늘 한쪽에 꽂고 이렇게 돌리면 연필이 돌아가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아니면 뭐 색종이 잘라가지고 전국에 톡 돈 다음에 이렇게 돌려도 되죠. 그러면 원이란 친구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그거 아니? 야, 내가 지금 칠판이라는 면 위에서 내가 분필을 대기 전까지는 모든 점들이 공평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분필로서 동그라미를 그렸더니 궤적이 생겼죠. 이것도 자취예요. 그럼 이 자취 위에 존재하는 점들은 지금 온 켜진 느낌처럼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도대체 식으로 만들 룰이 뭐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자취의 방정식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근데 원이라는 친구의 성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의 성질? 원의 성질 혹시 기억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원의 성질.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어느 점에서 재더라도 다 뭐하다라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이게 원의 성질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제가 이걸 썼어요. 뭘 쓴 걸까요? px, y는 뭘 쓴 거예요? 어떤 점? 잘 대답했어. 임의의 점이야. 평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점을 아우르는 그냥 이름표 같은 친구지. 특징도 없어. 그냥 너 누구니? px, y가 될 수 있어요. 너는 다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는 a, b라고 썼잖아요. 식이 없잖아요. 지금 x, y에서도 문제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중심이라는 친구는 고정된 점일까? 아니면 임의의 점일까?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데 그리려고 컴파스에 바늘을 콱 찍었어. 그럼 바늘이 같이 움직여요? 아니죠. 바늘은 그 지점에서 가만히 있죠. 그러면 내가 이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평면 위에서 고정된 점일까? 임의의 점일까? 고정된 점이겠지. 그럼 고정된 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점의 정보를 알아요 라는 거잖아요. 임의의 점은 그 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지. 누구나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의 안됨에 뭐라고 쓸 거야? 그 점의 이름은 C, 집 주소는 A, B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얘는 점 하나죠. 맞아요? 얘는 점 하나겠어요? 아니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아우르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원의 성질은 뭐라고 그랬어? 중심에서 점까지 거리가 반지름 레디우스로 같은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럼 바꿔 얘기하자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세팅해줘야 돼? R이라고 세팅해줘야 되겠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요? 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아는데? x-a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라 쓰면 되잖아요. 이거 우리 앞에서도 문제 풀 때 내가 이런 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죠? 이게 뭐예요? 0,0에서 x, y까지 거리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얘는 a, b에서 x, y까지 거리가 누구라고요? r로서 일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식을 만든 게 보이시죠? 이게 누구예요? 원의 방정식의 프로토타입이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루트가 있는 게 좀 불편하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도 계속 겹치니까 뭐 했냐면 야, 너 어차피 뭐냐? 저 반지름이요. 그래, 그러니까 너 반지름인 건 알겠는데 네 부호가 뭐냐고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전 음수는 아니겠죠? 라고 대답을 하겠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아직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전 양수겠죠? 라고 대답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나도 양수고 너도 양수니까 우리 제곱해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겠네. 그럼 제곱 좀 할까? 아, 여기는 계속 민원 들어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하고 식이 똑같다고 못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이라는 성질을, 원이라는 룰을 만족하는 점들의 모임을 태초로부터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녹아져 있는데, 자, 이 정보는 뭐라고요? 중심좌표. 이 정보는 뭐라고요? 반지름의 좌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는 거, 얘는 뭐라고요? 위의 점들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5입니다 라는 식을 앞으로 써서 보여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원의 방정식의 틀은 여기 있죠. 그리고 모든 방정식의 틀을 보게 되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심좌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라 괜찮지만 여기는 플러스라서 한번 작업해줘야 되겠죠. 자, 얘를 보고 이제 대답해 주세요. 중심좌표는 뭐라고요? 반지름은 뭐라고요? 5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사소한 미스들 나오는데 누군가의 제곱이 5가 됩니다. 반지름은 루트 5입니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만 있으면 원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야, 컴파스 줄 테니까 그림 그려봐. 뭐 하면? 딱 뚫고 적당하게 벌려서 돌리면 끝나는 거잖아. 뚫고 벌린 거리, 중심과 반지름. 이게 곧 원방의 전체가 다 되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되게 간단하고 라이트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썼어. 그럼 이제 여기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의 중심좌표는 누구죠? 0,0. 반지름은요? 그러면 좌표평면 그리고 원점은 이렇게 그리면 끝날 거 아니야. 그리고 얘가 가장 기본 스타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얘를 앞으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는 단위 원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선생님 되게 독특한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숫자인 친구는 앞으로 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근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식의 특징이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 제곱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앞에 있는 개수가 x제곱 y제곱 1, 1 뭐 2, 2, 3, 3 뭐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개수가 뭐 해줘야 돼요? 서로 같아야 돼요. 동일하셔야 돼요. 1, 2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타원이라고 배울 거예요. 찌그러진 원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x를 전개하면 몇 x, 몇 y 이렇게 나오지 x와 y가 곱해진 이러한 항이라는 친구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안 하겠죠. xy 고배항에 존재한다는 것은 인수분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럼 나쁘지 않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도 읽을 수 있어야 돼. 아직은 니네들한테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잘 봐봐. 책에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썼어. 뭐라고 썼어요? CP 절대값 R 이라고 썼죠. 자, 요것만 보세요. 뭐 같아? 선분 CP겠죠. 그럼 저기서도 왼쪽에서도 C라는 친구의 이름을 중심이라고 잡았으니까 저기서도 P라는 친구는 위의 점, 임의의 점이라고 잡았죠. 그러면 중심에서 임의의 점까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절대값 써져 있죠. 절대값을 왜 썼을까? 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거리가 음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거리,
중심에서 임의의 점까지의 거리가 r로서 뭐하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거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보는데 어렵지는 않잖아, 그치? 아직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림도 그릴 수 있고요. 되게 편한데요, 선생님? 편하지? 근데 이제는 저러한 친구들을 전개했다고 가정해봐. 어떠한 친구들이요? 이런 친구들을 전개했다고 가정해봐. 전개라도 같은 거잖아요. 전개를 한 건지 완전 제곱식을 한 건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전개해서 내림차순을 쓰시게 되면 이렇게 잡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있는 x 앞의 개수, 여기 있는 y 앞의 개수, 여기 있는 상수항을 그냥 야, 너 너무 못생긴 것 같아. 내가 이쁘게 좀 치환 좀 시켜줄게 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개수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x와의 고방향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쓴 다음에 자연스럽게 x에 대한 1차항, y에 대한 1차항. 저 복잡한데요? 그냥 상수항이라고 퉁쳐버리면 이 친구도 이 전개식을 좀 이쁘장하게 축약한 건데 얘도 누구라는 거야? 얘도 원이라는 거지. 근데 이 원은 보면 개수가 같죠? xy 고배항이 없죠만 있지. 이걸 보고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보자마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표준형이라면 얘네들은 일반적인 네가 누구인지만 확인해주는 일반형이라고 불러. 얘랑 가장 맞닿아 있는 친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자 얘들아 보세요. y는 mx 더하기 n 또는 y-b는 m의 x-a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보자마자 어떻게 그릴지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선생님 저희는 a, b라는 정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m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기울기가 m이고 절편이 n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에 직선의 표준형, 직선의 일반형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우리가 요 근래 배워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친구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얘도 여기가 1차고 여기가 1차니까 더 높은 차수 없죠. 직선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보고 바로 그리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좀 불편한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이 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잘 구분해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이게 원방의 초입이야. 그러면 지금 원방의 초입 듣는데 뭐 어려운 부분 있을까요, 혹시? 영희 어려운 부분 있니? 지율이는 어때? 한서는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성욱이는 어떤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죠? 뭐 외우는데도 그렇게 어려워 걸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알파책을 보고요. 선생님이 52페이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오른쪽 53페이지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개념 2번 해가지고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축이라는 거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좌표축이 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축은 당연히 좌표 평면 위에 축이 되는 거예요. X축, 그리고 Y축. 이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좌표축에 뭐 하다라는 거냐면 접한다라는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게 언제까지 등장할 거야? 접한다. 우리 2차 방정식에서의 접한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판별식이 0 나오는 친구들. 고1, 고2 어디까지? 고3까지 접한다라는 내용은 미분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접하는 걸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야. 우리가 1학년 때는 여기서 접한다를 본다면 2, 3학년 때는 한 이쯤에서 보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원이 X축에 접한다라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원이 y축에 접한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원이란 게 있는데 x축과 y축에 뭐가 된다고요? 동시에 접한다라는 경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거든? 보면은 아 저거 당연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자, 1번이라는 친구를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x축을 하나 적당하게 그릴 거야. y축은 안 그려도 돼요.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자, x축에 접하는 원을 적당하게 그려봅시다. x축 위에서 접할 수도 있죠, 원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접한다라는 것도 만들 수 있겠지. x축 아래에서 접하는 원도 만들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 중심좌표는 뭐가 될까? 그냥 편하게 중심좌표 뭐라고 하면 좋아요? 아까도 썼던 거. 응? A, A, B. 자, 여기도 중심좌표를 뭐라고 잡아요? A, B라고 잡아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B는 여기에 있는 B는 무슨 B야? 양수 B죠. 여기 있는 B는 무슨 B예요? X축 아래니까 음수겠죠. Y좌표가 당연히 미치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워서 알아요. 접선, 원과 접선할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을 무슨 점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중심에서 접점을 이어버리면 접선과 이 선은 서로 뭐한다? 자, 그럼 수직이라는 건 거리라고도 배웠죠. 그리고 얘는 원 위에 점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우리는 반지름을 R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잠깐만 X축에 접하는데 B까지의 거리 맞죠? 그럼 요 거리는 뭐가 돼? 이게 B가 되시는 거죠. 뭐가 B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 선생님 여기도 거리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B 조용하게. 왜? 저기는 B가 원래 음수였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간다이. 중심좌표는 A, B, 반지름은 B 또는 마이너스 B. 그럼 식이 두 개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쓸 거야.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을 바로 쓰는데 혹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아까 중심에서 원위의 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없겠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 r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r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x축에 접한다는 상황은 반지름 대신에 중심의 y좌표가 대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황은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절대값 b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제곱하면 다 사라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표가 5,-3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중심 좌표가.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3이겠죠. 그러면 내가 야 만들어봐.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중심은 얘야. 그러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만들겠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면 너무 땡큐하지. 너무 고맙잖아. 너무 이쁘잖아요. 니네를 생각하는 마음에. 근데 이렇게 쓰겠어? 아니 뭐라고 쓰겠어? 그냥 9라고 쓰겠지. 어차피 반지름은 뭐가 될 테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식을 보았을 때 이게 누구를 보고 만든 식이죠? X축에 접하는 원을 보고 만든 식이죠. 그럼 특징이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특징이 뭐가 될까? X축에 접하니까 중심좌표가 반지름하고 동일해요 라는 요 특색이 보이시는 거야. 되겠니? 자, 그럼 이번엔 Y축에 접하는 원을 한번 해볼까요? Y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적당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원을 두 개 그렸어. 그럼 이제 끝났어. 벌써요? 아까랑 동일하게 중심좌표는 A, B를 잡아. 이게 Y축이잖아요. Y축은 다른 의미로 X는 0이라고 식으로 표현해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의 A좌표는 양수, 여기서의 A좌표는 뭐가 나와요? 음수. 여기까지도 나쁘지 않죠. 자, 원의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주세요. 선생님,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반지름이죠. 이게 뭘까요? 반지름이죠. 여기는 반지름이 A, 여기는 마이너스 A. 그러면 식을 만들어주세요.
허허.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a의 제곱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x좌표가 뭐랑 동일하게 된다? 반지름과 동일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어렵지? 근데 조금 어려워질 거야. xy축에 동시에 접해요. 예. xy축에 동시에 접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축구공을 갖고 교실로 들어왔어. 축구공을 아무 데나 두어도 되지만 고정하기 좋게 굴러다닐 수 있으니까 벽 모서리에 탁 하고 박아 넣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축구공은 완벽한 구잖아요. 구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우리 건물 벽의 모서리도 다 수직으로 올라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축구공이 맞닿는 부분은 다 동일하겠죠. 상상이 돼요? 자,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걸 살짝 지우고 3번을 그려드리게 된다면, 좌표 평면에 내가 축구공을 위에서 봤는데 축구공을 이렇게 접하겠어.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서 접하시겠죠. 근데 원점에서 여기까지와 원점에서 여기까지는 그럼 거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당연히. 그러면 선생님 중심은 언제나 A, B? 아니야, 잠깐만 봐봐. 이 거리랑 같잖아. 이 거리랑도 같고 여기는 수직이잖아. 여기도 당연히 수직이겠지. 그리고 이거 정사각형이잖아요. A, B라고 쓰기엔 조금 아까운데, 근데 여기가 원래 뭐라고 배웠어? 이 길이가 반지름이라고 배웠으니까 얘를 R, R이라고 이야기해 볼까? 그럼 중심이 R, R인데 반지름도 뭐가 되겠어요? R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러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라고 쓰게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숨겨진 비밀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이 원이 작아지든 이 원이 커지든 중심 좌표는 어디 있겠어요? R, R 위에 있겠죠. 그럼 R, R 위에 있다면 내가 요번에는 조금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까? 자, 여기에 중심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여기에 중심 좌표도 어떻게 되겠어? 이걸 생각 못하면 안 되지. 여기도 지금 축구공처럼 원이 달라붙어 있을 때 요 길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몇 사분면에 위치하죠? 3, 4분면은 x하고 y좌표가 둘 다 음수잖아. 그럼 여기에 중심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을 수 있겠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괜찮지? 근데 R, R에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 R은 음수라고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큰 원이 접하든 작은 원이 접하든 작은 원이 접하든 큰 원이 접하든 중심 좌표는 다 어디 위에 있다고요? R, R. 그 R, R, 3,3, 4,4, 5,5, 6,6 다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직선 Y는 X 위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딱 그려놓고 애들이 끝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4, 4분면에는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없을까? 있겠죠. 그럼 이 4, 4분면에도 동시에 접하는 원을 적당하게 그렸다고 가정해봐봐. 여기 또한 적당하게 그렸다고 가정해봐봐. 그럼 또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좌표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이 좌표는 얘가 양수일 때 여기는 음수잖아. 부호가 서로 다르지. 여기에서 만들어진 친구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서로 부호가 같은데 여기는 서로 부호가 뭐하다고요?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이걸 R, R이라고 잡으면 여기에 중심좌표도 R, R이라고 잡아도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반대로 마이너스 R, R이라고 잡아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 중심들은, 얘들은 또 어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저희들은요, 자연스럽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가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데, y는 x 위에 중심이 있는 경우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중심이 있는 경우예요. 근데 당연히 식이 다르겠죠. 여기는 여기 있는 게 당연하죠. 부호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떻게 써? 만약에 내가 여기가 x-r의 제곱으로 시작한다면 여기는 당연히 뭐라고 시작해줘야 돼요? y 플러스 r.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뭐 r이라는 건 문제될 거 없으시겠죠. 그래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케이스는 총 몇 가지? 두 가지. 요렇게 1, 2, 3, 4 보면 어디 위에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아 여기에 좌표를 1,3이라고 잡을게요.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등장할 건데 잘 들어봐. 자, 내가 원방을 그릴 거야. 원방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방을 그릴 거예요. 근데 원방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1,3을 지납니다. 그럼 엄청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방이 1,3을 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이 지금 몇 사분면에 있죠? 1사분면에 있죠. 근데 내가 여기 2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리고 야 너랑 만날래? 라고 얘기하면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럼 내가 3, 4분면의 그림을 그려놓고 너랑 만날래? 그러면 또 만날 수 있겠어? 없겠어? 그것도 없잖아. 그럼 내가 1,3이라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하고 만나려면 나는 당연히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1사분면에 있다는 건 식을 이걸 갖다 써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누구야? 중심. 나는 누구야? 반지름. 나는 누구야? 위의 점들. 근데 그 위의 점들 하나인 1,3을 줬잖아요. 얘를 구조대 삼아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1하고 3을 쓴다면 아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럼 이제 구해 볼 거야.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다. 자, 2r 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r 제곱 되시겠어요? 그럼 넘어와서 계산하게 되면 r 제곱 마이너스 8r 더하기 10은 0입니다 라고 쓰는데 문제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왔습니까?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좋지만 제가 그냥 대충 만들어서 인수분해는 안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r 값이 판별식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의 c니까 뭐예요? 양수죠. r 값이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r이 2개가 나온다라는 거는 원이 2개 있다는 소리잖아. 근데 내가 하나는 그렸지. 또 하나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거는 2개를 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없으시겠죠.